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오신 한농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올해는 극심한 가뭄에 연이은 태풍까지 우리 농가에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이나 가뭄이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세계경제 15위권 나라에서 먹거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은 먹거리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통합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식량 주권이 흔들리고 있는데 오히려 물가 안정을 핑계로 앞장서서 시장을 왜곡하고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즉흥적인 미봉책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한 대 가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99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4년치 쌀값과 같은 수준입니다. 밥 한 공기로 따지면 원가가 200원 안팎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를 농민에게 덮어씌우는 꼴입니다. 전체 물가지수 0.1%도 안 되는 배추, 그리고 결국 농민에게 덮어씌우는 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가격만으로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의 생각을 호도하지 않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만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발언, 태도 자제하겠습니다. 기후 환경에 따라 연동되는 농산물은 원래 가격 변동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역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원산지를 속여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산이 유통되는 것, 우리 농가에 이중의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당장 농가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국산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켜서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소고기 경우 식당 원산지 표시 전면 시행 강화로 한우 소비가 실질 증가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제재는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반 시 징벌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기초생활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기도 안성에서 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 저기 계시군요. 안성에 가면 농민들이 만든 농민병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령농가 주치의 제도로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분들, 또 혼자 사는 어르신들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고 병원 문턱 낮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성의 농민병원은 협동과 농민자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성의 농민병원을 모델으로 삼아 전국 농어촌 주민의 보건의료 체계를 혁신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나온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1시군 1의료협동조합 육성할 것입니다. 시골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육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르신들은 편찮아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면 1초등학교 육아협동조합 육성 정책을 통해서 작은 학교 살리고 초등학교에서 육아협동조합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의료협동조합과 육아협동조합 같이 육성해서 농촌의 복지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협동을 기초로 한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선키스트, 제스프리 모두 농협인 것 아실 겁니다. 우리 농협도 선키스트나 제스프리 같은 협동조합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농민 여러분이 1년 내내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 팔기가 참 힘드시다고 하십니다. 제가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라면도 껌도 휘발유도 만드는 사람이 가격 결정을 하는데 농산물에 농민이 가격을 붙이지도 못하고 주는 대로 받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농산물의 가격을 농민이 결정할 수 있으려면 선키스트나 제스프리처럼 농민의 조직화와 협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농협이 농민의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배추값이 감사합니다. 배추값이 15,000원까지 올라간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때 한살림, 아이쿰 같은 생활협동조합의 배추는 2,000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생산자가 사전계약하고 서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배추 가격이 폭락해서 마음 아프게 갈아엎을 때도 생협 배추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협동조합, 아파트 협동조합 등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생활협동 조직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넷째, 농가소득 보장하고 경영을 안정화되도록 돕겠습니다. 전국 학교급식을 통해서 약 3조 원 농산물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3조 원이면 가락동 도매시장 1년 거래되는 금액입니다. 전국 학교급식과 영유아급식, 공공기관 급식에 소비되는 농식품에 공공조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에게 불리한 유통구조를 극복하고 농가 직거래로 생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농가소득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또 농어민 실질소득 향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직접 지불 제도를 개편하고 현대 수준보다 큰 폭으로 확대해서 농민의 실질소득을 향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아까 공약 요구사항에서도 봤습니다만 대통령 직속으로 농특위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농민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민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있었던 농특위가 이번 정권에서 폐지됨에 따라 농정은 농촌의 현실과 농촌의 뜻에서
멀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농특위를 두어 농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상공인을 위해 상공회의소가 있고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회의소가 있듯이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대의기구인 농어회의소를 법제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8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회의소를 2015년까지 전체 시군에 확대해서 농어회의소가 정부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경제민주화는 농업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산꼭대기까지 경주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많은 분들이 거북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동화 속에서 그렇게 끝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따지고 보시면 산으로 올라가는 경주, 거북이에게 불리한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토끼와 거북이가 강 건너까지 경주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예. 예, 물에서 생각과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물에서 하는 경주니까 이번엔 토끼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이냐 강이냐에 따라서 토끼든 거북이든 누구에게는 항상 불리하고 불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토끼와 거북이가 한 조를 이루는 세상입니다. 산이 나오면 토끼가 뛰고 강이 나오면 거북이가 뛰고 국민 전체가 산이 나오면 토끼가 뛰고 강이 나오면 거북이가 뛰고 국민 전체가 손잡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농업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출하하면 1년 내내 땀 흘려서 수확한 것은 농민인데 농민이 값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상인이 값을 결정합니다. 강대국에만 유리한 수입 개방, 대기업에만 유리한 유통시장, 과연 우리 농민들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쟁을 하고 계신 걸까요? 경쟁의 규칙이 정당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소득 보장과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정부의 정책입니다. 농업과 비농업 간의 불균형, 도시소득과 농가소득 간의 불균형 반드시 고쳐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농업 기반 확보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FTA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저는 출마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FTA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중 FTA는 식량 안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2중, 3중 FTA로 농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효된 FTA 효과들을 객관적으로 이제는 짚어봐야 합니다. 무조건 FTA 해야 한다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농업 기반을 지키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책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제 책 안철수의 생각 2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농연 회원 여러분, 이미 선진국은 세계적인 식량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식품 계획을 선진국들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미국의 농업법처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국가 식품 계획을 수립해 약속드린 모든 내용 담겠습니다. 국가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농업 예산을 증대하고 농업 및 직불금 예산 확충을 통해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정은 농특위에서 주도하고 한농연 여러분께서 그 중심에 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농업회의소가 여러분과 함께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수정 보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장관이 바뀌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어버리는 웃지 못할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농업을 살리는 것은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농촌은 우리의 고향이자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어느 교수의 말입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자국 농업을 외면한 선진국은 없습니다. 이제 농업을 단순히 산업적인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고 농촌의 삶의 질이 도시와 격차가 없는 대한민국,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일군 농산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 소득 향상과 복지농촌, 다른 정책, 균형 있는 정책을 실행했다는 안철수 후보님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후계농 육성대책 현실화에 농촌인력 정책 보완해라!